건강 때문에 비타민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한꺼번에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한 가지 영양소가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단일 비타민과 영양소가 2가지 이상 들어있는 복합제제,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을 거라는 생각에 단일 비타민과 종합 비타민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단일 제제에는 특정 영양소가 종합 비타민의 2배에서 최대 20배까지 들어있는데 하루 권장량을 고려하지 않고 복용할 경우 비타민을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과다 복용에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돼 그나마 낫지만 비타민 A와 D, E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 안에 쌓여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할 경우 두통, 설사, 어지럼증 등이 생길 수 있고요. 비타민 D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면 메스꺼움과 식욕 부진, 고칼슘 혈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은 영양소 함유량을 확인해 권장량보다 많이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보통 식사를 자주 거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게 낫고요.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는 영양제는 폐경 이후 여성이나 임신부처럼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는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이 먹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 드시나요? 비타민이나 철분제를 드실 때에는 커피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커피 속 들어있는 카페인이 영양제 흡수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카페인은 위장이 잘 수축하도록 도와서 소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소화가 빨라지면 영양소가 흡수되기도 전에 몸 밖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비타민 B군과 D, 철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몸으로 흡수되기도 전에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제나 칼슘제, 여러 종류의 비타민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복용할 때 커피는 섭취하지 않는 게 좋고 카페인이 몸속에서 분해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커피를 마셨다면 이런 종류의 영양제는 2시간쯤 뒤에 복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녹차, 홍차, 보이차와 같은 차 종류와 영양제를 함께 먹는 것은 어떨까요? 차에는 대부분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 들어있습니다. 타닌은 철분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성질이 있어 철분제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게 좋은데요.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칼슘제 역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주스류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양제는 종류에 따라 식후에 먹어야 하는 것이 있고 공복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철분제는 식사 전에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지고 종합 비타민은 위산이 분비돼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타민 A와 D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도 지방 성분이 있으면 소화, 흡수가 원활해져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게 좋다는군요. 하루에 영양제를 얼마나 드시나요? 건강에 좋을 거란 생각에 매일 한 움큼씩 한꺼번에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같이 복용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장에 좋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유산균은 항생제와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은데요. 자칫 유산균까지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고 4시간에서 5시간이 지난 뒤에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마그네슘과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제는 철분제와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요. 미네랄에 속하는 두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복용하셔야 하고요. 아연과 철분도 서로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같이 먹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종합 비타민과 고용량 비타민 C는 동시에 복용하면 적정 섭취량을 넘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수용성인 비타민 C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구토와 위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지켜주는 칼슘과 비타민 D는 어떨까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 함께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칼슘이 과도하게 체내에 흡수되면 고칼슘혈증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권장량을 잘 따져 알맞게 복용해야 합니다. 탄산음료나 맥주, 오렌지 주스처럼 산성을 띠는 음료를 많이 먹으면 치아가 부식되거나 충치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피로해소와 잇몸 건강을 위해 먹는 비타민제도 치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의 주 원료인 아스코르빈살은 물에 녹으면 강한 산성을 띠고요. 씹어먹는 형태의 제품은 원료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설탕이나 과일 향이 첨가돼 당분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필요 이상 먹으면 당분이 치아에 달라붙어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산성식품을 먹어 입속 산도 수치가 pH 5.5 이하로 내려가면 세균 번식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일부 비타민 음료의 산도는 pH 3 정도로 탄산음료와 비슷한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치아를 둘러싼 에나멜층을 보호하려면 비타민이 치아에 닿는 면적을 줄일 수 있게 빨대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구강 내 염증이 있다면 알약 형태의 비타민C를 고르시고요. 비타민을 음료로 마시거나 씹어 먹은 뒤에는 입안을 가볍게 물로 헹궈야 하는데요. 이때 입안이 산성인 상태에서 양치질하면 오히려 치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입속 산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30분 정도 후에 양치질을 해야 구강 건강에 도움된다고 합니다.